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8시 30분 투자의 기회가 옵니다. 이강무의 광기 강풍 이강무입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는 또 나스닥의 이제 선물의 흐름 때문에 좀 답답한 증시 흐름을 보였었죠. 우선 이제 어제 밤 이 나스닥 마감 지수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의 지수 차트입니다. 일봉 상태의 모습인데요. 자, 어제 사실 우리 증시가 열렸을 때 나스닥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장중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코스피가 장중 내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사실 미증시가 열리는 미증시가 열리는 시기 때부터 해서는 나스닥의 이제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약보합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증시가 오늘렸던 이 시장 분위기보다는 나스닥의 시장 분위기는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단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나스닥의 지수 분위기는요. 저점에 대한 하방 테스트를 테스트하고 있는 위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밴드는 13,2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저점을 확인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분위기도 사실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상단에 대한 고민보다는 하단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경기 둔화에 대한 이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보폭을 빠르게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공급난 또 시장에 대한 셧다운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 중국에서의 새로운 이 경기 재개에 대한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자, 우선은 최근까지 이 중국의 걱정이 되었었던 지표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실업률이 좀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시장의 자극 요소로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실업률 급등세에 대한 중국 위축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배경 때문에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급격한 움직임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보폭은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경기 둔화를 만들 수도 있겠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선전 지역이라든지 상해 지역에 대한 봉쇄령 때문이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자, 중국 내부에서 이와 같은 이 압박 요인이 있다라면은 당연히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준율 인하로 해서 경기에 대한 좀 이 자금 풀기에 나서는 모습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국 안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봉쇄인데도 불구하고 이 중국 안에서는 상하이 지역의 중심 산업에 대해서는 경기 재개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 함께 이야기 드릴 것인데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요, 반도체입니다. 요즘에 반도체 종목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당히 답답한 모습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시장의 수급이 어렵습니다. 달러와 강세 분위기에서 원화의 약세 현상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선택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죠. 환율이 높아서 외국인의 수급이 못 들어온다? 환율이 높기 때문에 IT,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출 중심이라서 오히려 실적 방어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시기를 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일단 어제 제가 흥미로운 기사글을 봤습니다. 우선 이제 주가고요.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 대한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 파라텍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제 시간의 단일가 모습 보여드리죠. 보시게 되면은 상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 출발에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왜 상한가를 갔는가? 뉴스를 보게 되면요. 자, 파라텍이 삼성전자의 소방기계 공사를 그러니까 이 두 건을 합쳐서 360억 원 정도 이상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흥미로운 기사냐면은 파라텍 소방기계 공사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P4 공장에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P3 공장에 대한 가동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있었고 P4에 대한 이 착공을 언제부터 할 것인가? 자, 그럼 소방시설 들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장비 공급이 시작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P2, P3, P4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P3가 착공이 되고 증설에 대한 과정이 됐을 때 반도체 기업들, 특히 장비 회사들이 크게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평택 기지에 P1, P2, P3, P4 앞으로 P5, P6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P2가 세계 최대 공장이에요. 그래왔기 때문에 이 평택 지역에 대한 삼성전자 증설이
굉장히 큰 뉴스다. 그리고 P2부터 해서 이 EUV 공정 장비, 반도체 미세화에 대한 신기술 관련된 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기술 관련된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D램과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P3가 아닌 P4로 앞으로 구성이 된다면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경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의 캐파 능력이 넓어진다? 그러면은 TSMC와의 경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가 되겠죠. 자, 우선은 이제 어제 TSMC에 대한 실적 발표와 TSMC에 대한 투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TSMC에 대한 자료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TSMC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상당히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자, 우선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파운드리 점유율인데요. 여전히 TSMC가 52%로 해서 파운드 시장에서 강하다. 그런데 이 때문에 삼성전자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의 표현은 내렸지만은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상당히 집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과거 몇 년 전, 그러니까 한 5년, 6년 전만 해도요. 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퍼센티지가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7%에서 9%, 그 다음에 17%, 그리고 18%온 겁니다. 그러면은 TSMC 시장에 독점적이었던 시장을 삼성전자가 빨리 따라오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P4 공장 증설에 대한 모멘텀에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영향력을 굉장히 시사하겠죠.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MC에 대한 역대급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TSMC가 전체 점유율뿐만 아니라 실적 성장을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점유율에 대한 싸움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체 실적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TSMC에 대한 전체 실적이 역대급, 단기 분기 실적이 20조 원을 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파운드리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계속 비교를 하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 7조 원 정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파운드리 시장 경쟁력이 3배 정도 차이 있긴 한데 삼성전자에 계속해서 이 영향력이 커진다라면은 삼성전자가 TSMC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뷰를 같이 보는 것이다. TSMC에 대한 실적, 파운드리,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해 보셔도 좋겠죠. 다음 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비메모리 시장에 대한 캐파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7조 원 규모, 이제는 앞으로 8조 원 규모로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비메모리에 대한 성장, 그러면은 삼성전자 비메모리에 대한 투자, 그럼 비메모리에 관련된 장비 회사, 소재 회사들을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TSMC와 삼성전자의 경쟁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세트 상품입니다. 스마트폰부터 해서 PC 쪽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지금 2020년도 때부터 해서 10나노급 이하, 그러니까 고효율된 반도체의 경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TSMC 자체에서도요, 계속해서 고효율 쪽, 그러니까 미세 반도체, 나노 반도체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쪽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TSMC가 상당히 5대5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P4 공장의 나노 경쟁에 대한 부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반도체 장비 회사들 대부분 나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TSMC가 실적 발표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요, 스마트폰에 대한 전체적인 파운드리보다 PC 쪽의 파운드리가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PC 공급에 대한 경쟁, 지금 나노 경쟁은 일찌감치 스마트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서버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TSMC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으로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영향은요, 반도체 가격에 대한 변동인데 지금 현물 가격에 대한 조정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반도체에 대한 포기가 DDR4입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제 DDR5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에는 DDR4에 대한 재고 소진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미 이제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지난해 연말 때 반도체 가격 반등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실적 방어가 상당히 좋았다는 겁니다. 이 문제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자료도 있을까요? 자, 일단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세트 상품이 많이 채우고 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추천주 이야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추천주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요. PSK입니다. 장비 회사예요. P3 공정에서 가장 큰 수익이 났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P4에 대한 공정으로 간다. 시스템 반도체 나노 경쟁으로 간다. PSK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자, 내용들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장비 공급을 맡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PR 스팀이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분포를 고르게 펼쳐주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포토레지스트는요, EUV 장비, 미세 공정화, 나노 반도체 공정에서 굉장히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SK에 대한 추이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화권하고요,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에 대한 공급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PSK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 특히나 상해에서 반도체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재가동을 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하나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P3, P4 공장에 대한 증설이 나타난다면 과거처럼 이와 같은 장비 회사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 드리는 장비 회사들 모두 다 매봉하셔야 돼요. 앞으로 반도체 회사들이 커진다면 이들 기업들이 가장 기본적인 성장이 나오는 회사들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이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요. PSK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꾸준한 우상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종목 우상향 계속 이어간다고 봅니다. 자, 1차적으로 했을 때는 전고점 돌파 예상을 하면서 종목 접근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은 시초가 접근, 그 1차적인 목표가는 55,000원, 그래서 손절 라인 때는 4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